예, 한동훈 전 대표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애창곡을 언급했는데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거 아세요? 이 차를 다 마시고 엄마를 보자. 사실 되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되게 묘하죠. 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실 저희 음악 좋아하시는 것에 너무 보통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분도 이런 걸 알고 있나 이런 약간 좀 기쁜 마음과 동시에 솔직히 제가 지지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묘한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되게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무 감사한데 근데 약간 그러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복잡하죠. 감사하긴 하죠, 진짜 정말. 예, 송영은 전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가 좋아하는 음악이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근데 지금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나와서 묘한 감정이 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마도 그 출연한 매체 자체가 김어준 씨 유튜브였기 때문에 그 주 시청자층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본인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어려웠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정치인이 저렇게 예술에 대해서는 취향의 폭이 넓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언제까지 우리 대중문화 아티스트들을 보수를 지지하는 연예인 또 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 이렇게 딱지를 붙여가면서 그분들한테까지 편가르기를 하고 손가락질 할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가 나를 지지하든 아니든 음악 자체가 좋으면, 영화 자체가 좋으면, 드라마 자체가 좋으면 그런 것들을 다 애호하고 넓은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이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처럼 저렇게 본인의 대중문화 취향을 그 아티스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넓은 취향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인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는 어떠세요? 저게 어쨌든 뭐 정치 대선 시즌에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는 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지지 유세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좋아했던 저 음악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가 저렇게 얘기한 것을 놓고 이 노래까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붙이는 게 과연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냐 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 그 방송 자체가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진영성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보면 그 진행자가 김어준 씨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그런 발언을 유도해서 그 방송을 애청하는 분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맞춘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원곡자인 그분의 말씀은 그냥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 노래가 무슨 노래지? 나는 몰랐는데 한번 들어볼까? 하고 해서 광고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송영은 변호사 말씀대로 음악이나 예술이 뭐 굳이 어떤 이념이나 진영의 딱지를 붙일 필요는 없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뭐 그것이 선입관이 생겨서 그 예술가에 대한 어떤 이 편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죠.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정치권이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예. 또 한편에서 그러면 역시 예술가 역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그냥 표현하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고맙습니다. 예, 좋아하신다니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갔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자, 한동훈 전 대표가 관심인 건 가을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일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막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시끌시끌한 모양입니다. 탄핵의 강, 계엄의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이것을 놓고요. 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제주를 찾았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아무래도 계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충격이 있었고 계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저희가 과거를 반성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대 개혁안 중에 하나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말씀드렸던 것이 있고 저는 탄핵 반대가 계엄을 옹호했다라는 논리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뭐 저의 인내심을 계속 한계에 테스트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국민의힘의 젊은 피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들어도 비대위원장. 화날 것 같은데요. 조정훈 의원은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내려오란 소리를 하시려고 했던 게 내려- 아닌가. 기업 대표한테 저 해당 부서 부장님으로 가십시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죠. 제가 선거 때 얼굴 마담이었습니까? 아니 김용태의 울분이 느껴지죠. 얼굴 마담 한다고 하면 적어도 얼굴 마담 할 정도의 정치적 여력은 남겨줘야 되는 건데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하지 마라, 당장 내려와라. 그럴 거면 얼굴 마담도 시키지 말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사람만 일단 뭐 준비를 해봤어요. 김문수 전 장관. 뭐 전혀 생각한 바 없다고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뭐 등산한 SNS 사진 또 훌라후프 돌리는 사진들을 점점 계속 올리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번엔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안철수 의원은 보니까 오늘 분당에 가서 대규모 경청 대회를 또 열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은 또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전당대회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요, 그렇게 한가한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마느냐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그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앞에 놓여져 있는 그와 같은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이런 분들 이렇게 뭐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 이름도 쫙 나오던데, 제가 봤을 때 이번 2025년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는요, 아주 센 독이 들어있는 성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 그거 마셨다가는 정치적 생명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그런 상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이냐? 조금 전에 김재섭 의원이 회사로 비유했던데, 저 회사는요, 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망하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회사의 CEO라고 하면요, 지금 내가 CEO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 살릴 수만 있으면 과장이 아니라 대리 뭐 그 밑에 신입사원 역할이라도 해가지고 진짜 삽질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그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제가 만약에 진짜 우리 회사 CEO인데, 오너는 아니라고 하더라, CEO인데 망할 것 같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나가서 사장님 저희 삽질이라도 하세요. 그럼 저는 진짜 그럴 용의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뭐 이렇게 한가롭게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저런 자리를 갖다 갈 수 있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수그러 드는가 싶었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시죠.